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16일 화요일이에요. 달력을 보니까 오늘 뭐 국민 안전의 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안전, 무슨 사고 이런 거 이게 조심하시고 늘 평안한 그런 나날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공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정성관. 자, 이 정성관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약관, 낙관, 예, 서예 이렇게 글씨 쓰면은 낙관 도장 찍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차관, 돈을 빌리는 거, 차관. 그러면은 물론 장관 차관할 때도 있지만 여기에서 차관이라는 건 빌릴 차자 써서 차관. 뭐 외화를 이제 뭐 외국에 있는 돈을 뭐 빌린다든지 뭐 이럴 때 우리가 차관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IMF 때도 이런 말 많이 나왔었어요. 그럼 이 정성관은 정성이란 뜻도 이게 대표 훈으로 나왔지만 또 뭐가 있냐면 돈, 도장, 뭐 느리다, 뭐 천천히 뭐 뭔가를 천천히 하다, 또 아니면 문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요것만 딱 놓고 봤었을 때는 낯이 익죠. 우리 전에 어디서 배웠냐면 이렇게 앞에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미치리자 이렇게 쓰면은 종예. 여기서 종은 딸랑딸랑 치는 종이 아니라 노비 이럴 때 그 하인 옛날에 그 신분이 이제 뚜렷하게 구별됐을 때 그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때 종 예자를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 선비의 집에 제사 지내는 날이 다가오면 미치리자는 그 크레이지 이게 돌았다는 뜻이 아니라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날짜가 다가오면 종이 바빠진다. 왜냐하면 그 음식 이런 거 만들고 하면 거의 다 종들이 하고 제사 지내는 거는 이제 남자들 선비들이 이제 제사 지내면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이 선비, 이 집에 지금 제사, 오늘이 제삿날이라고 봐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12시 땡쯤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하풍흠이에요. 하풍흠이라는 거는 이제 졸릴 때, 졸릴 그 시간, 한간 뭐 낮 시간이나 오후 이런 게 아니라 저녁, 밤 늦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졸리는 그 시간에 제사를 지내게 되면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보면 조금은 엄숙한 분위기로 또 옷도 정갈하게 입고 이게 뭔가 예를 갖춰서 이게 제사를 지내지 대충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정성을 들여서 한다 해서 대표 훈음이 정성관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 차관할 땐 돈이고 도장 그러면 낙관 뭐 이럴 때 약관도 있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문서와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기억되는 이 한자는 하나지만 다른 거랑 어떤 글자랑 결합됐을 때 다른 한자랑 결합됐을 때 이렇게 파생되는 단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만 정성관만 아시지 마시고 다른 뜻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십사 이런 얘기예요. 다른 뜻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의 한자로 만든 것도 우리 귀에 익숙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기억해 두시면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조아릴 돈. 조아리다. 그러면 이거를 이게 고개를 푹 이게 이게 정중하게 인사할 때 거의 온몸이 유치원 애들이 하는 배꼽 인사처럼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를 말하죠. 까딱 이게 눈으로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조아릴도는 돈수 머리숫자 써서 그 사극에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상가마마 돈수 백배하고 아려움나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이제 이 조아린다 있는 거고 수는 머리숫자 머리를 푹 수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뭘 정돈하다 할 때도 쓰고 사돈할 때도 이걸 써요. 그러니까 사돈이라는 게 혼인으로 맺은 관계잖아요. 그러면 사돈할 때 사자는 이 조사할 사자를 써요.
매치가 잘 안 되죠. 그죠? 이게 사돈할 때도 쓰고 다양하게 나와. 이 조아린다는 게. 그러니까 사돈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몸을 낮추게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돈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 또 사람 이름에 보면은 뭐 이차돈의 순교 할 때 이차돈 할 때도 쓰고 아주 흔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깨달을 오자 쓰면은 돈오 그렇다면은 문득 깨닫는다. 우리 깨달을 오 할 때 이렇게 쓰면은 돈오 그러면은 이거는 문득 깨달았다. 근데 이런 얘기고 이 조아릴도는 또 둔하다, 갑자기, 문득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럼 앞에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친 거는 이거는 진칠둔. 그래서 쌍날철, 진칠둔도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쌍날철이 나오는데 무슨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싹이 땅 속에서 땅 밖으로 막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이게 딱 밟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싹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다른 루트를 이렇게 밟지 않은 그 다른 곳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대개는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진칠두는 초성과 종성,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머리열이 나왔으니까 머리를 조아린다, 수그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쌍날철 이제 싹이 막 돋았는데 이거를 밟으면은 얘가 약간 뭉개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대로 서 있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수그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를 수그리는 거를 말할 때 조아리다. 이제 이런 뜻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아릴 돈 그러면은 이거를 사돈할 때도 쓰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돈수, 머리를 수그린다. 이럴 때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정돈하다 할 때도 쓰고 아주 흔해요. 세 번째는 이거는 획이 조금 많아도 그르칠 류 이제 말씀이 나왔어요. 가장 흔하게 나온 거 오류가 발생했다. 컴퓨터 할 때도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도 그르칠 오에도 마찬가지고 그르칠 류에도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 말을 할 때 말 실수.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에서 말을 실수할 때는 정말 이건 다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그래서 항상 말씀은 그러면은 머리로 2번 생각한 다음에 입 밖으로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고 얘기하면 실수를 훨씬 덜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뒤에 깃우자에다가 그다음에 깃우자에다가 검은 머리 진짜 이렇게 딱 쓰면은 요 글자도 따로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높이 날류 그래요. 이 글자 자체가 높이 날류. 그러니까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새가 양 날개를 양 날개를 딱 펴서 높이 난다는 건데 자전에는 이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요 검은 머리 진자를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깃우하고 검은 머리 진이 이제 결합이 됐는데 검은 머리 진은 갓 낳은 깃 그러니까 새가 이제 알을 이제 품고 있다가 알이 이제 부화가 돼서 새끼가 나오면은 그 깃의 털이 많다. 요 검은 머리 진이 그러니까 새가 이제 갓난 깃털이 털이 났는데 둠성둠성 난 게 아니라 많이 난 거. 사람으로 말하면 태어난 아기가 수치 많다는데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깃우하고 이제 결합이 돼 갖고 이것은 그 깃으로 이게 점점 이제 깃털이 점점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깃으로 높이 난다. 라는 뜻이 이게 높이 날 류예요. 그럼 여기서는 그르칠 류 같은 경우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건데 뭐가 그르치냐? 말 그대로 말 자체가 실수를 하거나 할 때는 그릇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제 그 아기 새가 아직 깃털이 다 이렇게 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날려고 자기는 막 마음 같아서 막 호를 날 것 같아요. 자기 어미새처럼. 그 난다고 하다가 그 둥지에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렇게 오류, 잘못된 거지 생각이. 그 새가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를 할 때 문서를 뭐 쓰거나 할 때 뭔가 잘못되면 오류가 났다. 오류 발생. 뭐 이게 컴퓨터 할 때 아주 흔하게 나오는 단어잖아요. 오류라는 게. 뭐 이런 것도 그 일을 그르실 때 흔하게 쓰는 단어예요. 오류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 좀 낯설기는 하실 거예요. 이 글자 자체가 이 높이 날류가. 그러면 높이 날류는 새가 이게 날개짓하면서 높이 난다는 건데 여기 검은 머리 진이라는 거는 갓난 깃의 털이
많다라는 뜻이고 그 깃털이 이제 자라서 높이 난다. 이게 날개짓을 해야 높이 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높이 날류인데 여기서는 음만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세자 여기서 마치고 수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